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외 학교에서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데모 티칭을 꼭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뭐 학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 그리고 그 렉처러들, 프로페서들이 다 옵니다. 지금 이게 멈췄는데? 이게 갑자기 멈췄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 클릭하시는 대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뒤에 화면 안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그 지구본 그 화면입니다. 지구본 같이 바다 멈춰 나오고 있죠, 대륙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일산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멈췄지. 아니요, 지금 그 슬라이드가 그 데모 티칭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이 네네, 동영상, 멈춰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녹화를 거니까 이게 동영상 날아가네. 여튼 뭐 돌아와서 이제 버클링 부분으로 가봅니다. 간단하게는 이쪽 뭐 여기 보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기둥이죠, 기둥. 슬렌더 멤버고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이죠. 이거 시험에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운드리 컨디션을 결국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학부 때도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 원 글로벌 모드 아니면 그 half wave number가 2인 경우, 3인 경우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아이겐 버클링에서 해보셨죠, 여러분? FEM에서. 그럼 이런 모드별로 해당하는 그 값들을 뱉어주고 그걸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버클링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선박 특히 이제 글로벌 해석을 다 했고 이 미드십 섹션을 디자인 실패하면 이런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클링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드십 섹션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 걸리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데크 아니면 아우터 바텀이나 이너 바텀 이런 쪽을 잘 버클링 걸리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short lecture인데 뭐에 대해서 한다? collapse load라든지 이제 buckling strength of the plate and stiffness pane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당연히 이런 buckling behavior라든지 설계에 접하는 이런 컨셉, 디자인 컨셉이나 버클링을 피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좌굴 회피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튜토리얼 재밌는데 이제 empirical formula 뭐 이런 등등의 여기는 이제 대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등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안 봐도 되고요. 자, reading material 뭐 되게 많은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히블러 책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ultimate strengths, ultimate limit state analysis 요 책은 아시죠? 예전에 파란 책이었는데 그 2018년인가 그 세컨 에디션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instability problem 해서 이런 컬럼 1D 엘리멘트고 이제 압축력을 받는 컬럼이 있어요. 질문이 why under axial loading the column defects in lateral direction. 우리가 주로 제가 인터넷이 좀 연결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여요? 방금 한 5초 정도 끊겼습니다. 그쵸? 이거 5초간 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컬럼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압축을 가요. 지금 압축을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압축을 가면 어떻게 되죠? 뭐 경계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자, 이걸로 버클링을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버클링이라는 현상은 좌굴이라는 현상은 일단 압축력이 가해져야 되고요. 압축력 1번. 넘버 1은 컴프레션이 가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가했을 때 가한 힘과 가한 힘 방향의 perpendicular한 수직한 이런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죠? 힘은 이쪽인데 변형은 이쪽이다. 아니 이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 교수님 혹시 그 지금 그 필기 하시나요? 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발표 화면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금 뭐 보인다고요? 그 이제 발표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보여가지고 그건 뭐지? 그 PPT 띄우면은 네. 네, 아닙니다, 교수님. 아 맞아요. 내가 일부러 그걸 띄운 건데 네,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꿔지더라? 이거 아닌데. 디스플레이를 요거 바꿀게. 자, 이제 됐죠? 잘 보이죠? 도현 학생.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자, 다시 좌구를 어떻게 정의한다? axial compression을 가한다. compression을 가하고 그 수직한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perpendicular.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suddenly happened. 갑작스럽게 뽑힙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빌딩 속에 예를 들어 건물 속에 있다. 다 사고가 나는데 도망을 안 갈 사람은 없잖아요. 더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너무 급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콜랩스가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도망갈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뭐 역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기억을 하기 쉽죠, 사실. 제가 한 그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 돌을 지금 옮기고 있죠, 지금. 그렇죠? 산이라고 치고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 돌이 이 꼭대기 상태 여기 여기 쓸 수 없네. 여기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밖으로 넘어가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힘을 빼버리면 돌은 다시 내려가 버리죠. 원래대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He was forced to repeat this over and over again forever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돼서 진행이 된다. 요 가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택지가 생기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불안정 평형 이런 상태. 기억나시죠? 근데 한 번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넘어가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instability라고 해서 state of being unstable이라고 하고요. lack of stability라고 하죠. stability를 잃은 상태.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try to restore itself to initial position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윗점에 여기서는 이제 transition point이죠. 산 꼭대기에. 그다음에 negative resistance가 걸리죠. 이 넘어가고 나면 원래대로는 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오일러라는 아저씨. 잘생겼죠? 되게 똑똑한 분이고요. 거의 한 250년쯤 전에, 그렇죠? 이 오일러란 사람이 이제 critical buckling load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critical buckling load. 이거 왜 필요하다? 우리가 이 구조물을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로드가 가해질 거 아니에요. P라고. 이 P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P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섹션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이 P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한 그걸 가반하는 그 이퀘이션을 이제 오일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perfect straight elastic column이라고 해서 이제 perfect straight죠. straightness가 이제 완벽한 일자. 그리고 elastic column, 탄성 영역에 대한 것만 다루는 거였죠. 그렇죠?
초기 결함이 아예 없는 이런 컬럼은 사실상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데 요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식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학부생이 아니라 이제 구조를 하는 대학원생쯤 되면 요거는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뜯어보면 이제 PE라고 했죠. 이 가는 힘 누가 했다? 오일러가 했기 때문에 E가 딱 붙어 있고요. 이건 어떻게 정의된다? 파이 스퀘어는 뭐 그냥 상수니까 됐고 이 i는 뭐라 했죠? 여러분? 여러분 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i는 뭐였어요? flexural rigidity입니다. 뭐라고요? 아, 밴딩 스티프네스입니다. 그렇죠? 밴딩 스티프니스죠. 밴딩 스티프니스. 자, 밴딩 스티프니스고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제 학부들을 같이 듣는 저기 누구냐? 희영 학생은 더 잘 알겠네. 뭐예요? L은 길이죠. L은 여기 길이라서 그러니까 L을 제곱하면 L이란 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죠. 미터 예를 들어서 제곱. 길이의 제곱 단위다. 길이의 제곱 다를 놔두고 요 위에 파이 스퀘어는 상수고 EI란 거는 이게 밴딩 스티프니스라고 했죠. 굽힌 강성이라고 했고 그럼 E는 이 슬럽이니까 그렇죠. 이 슬럽인데 무차원이고 그럼 스트레스랑 이제 단위가 똑같은 거죠. 유닛을 보면. 그래서 E는 보통 뭐 기가파스칼 단위로 쓰지만 여튼 파스칼, 프레셔 단위가 나온다. 프레셔란 거는 뉴턴을 뭐 밀리미터 스퀘어로 그렇죠. 이런 단위죠. 그러니까 이제 뉴턴 포스가 나오고 이제 길이의 제곱 단위가 있고 I는 뭐죠, 여러분? I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밀리미터의 4승 뭐 이렇게 걸리죠. 길이의 4승.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면 뉴턴에다가 이제 에어리어를 곱한 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길이의 제곱. 힘에다가 길이 제곱한 것만 남을 거고 분자가 그렇죠? 그럼 여기는 길이 제곱이니까 결국 그게 힘밖에 안 남는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억지스럽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릴레이션십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EI 부핀 감성과 이 길이 제곱에 가번한다. 이 PE는. 그래서 길이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길이는 제곱이니까 길이가 늘어난다. 엄청 슬렌더한 이런 컬럼이 된다는 말은 이 P 자체가 낮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랑 여러분 궁금하면 이 두 개. 또 섹션 똑같은 걸 가지고 길이를 바꿔서 한번 힘을 가해 보면 이게 훨씬 빨리 랩스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 똥똥하죠. 이거는 슬렌더하고 그런 의미고 이 굽힌 강성에는 비례한다. P가.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가버니케이션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pin end니까 simply supported strut 뭐 컬럼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이 힘을 가하죠. P를 가했죠. axial compression을 가하고 나서 보니 이게 deflection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어떤 범위 이제 이런 구역에서 컷을 해서 이 W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가한 힘 P는 그렇죠? P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요만큼 디플렉션이 생겼으니까 이 P와 디플렉션을 곱한 게 M이 되겠죠. 그렇죠? 요 거리랑 힘 곱하니까. 그래서 요식이 하나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부호 이제 요걸 플러스로 잡으냐 마이너스를 해서 이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자,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모멘트하고 커베이처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 이건 이제 아마 외웠을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방금 했던 이 식을 이제 들고 와서 대입하는 과정을 가지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뒤에 따로 붙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EI로 모든 텀을 나눠버리면 EI가 지금 여기 와 있고 PW 텀이 EI로 나눠졌죠. M은 요거 같으니까 요식은 이해될 거고 요거는 이제 공학수학의 문제로 가는 거죠. 결국 W를 추정하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알파 스퀘어로
그냥 임의로 잡은 거죠. 알파라는 걸 들고 와서 P하고 EI 요 나눈 요 부분을 알파 스퀘어로 일단 치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수학 문제가 된 거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general solution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문제라서 이제 WX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가정이 되고 이 W를 여기다가 이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대입하고 알파 스퀘어 있고 그걸 풀어내면 이제 결국 P 값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이제 나온 요식은 이제 익숙하죠. 앞에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거였고 앞에는 지금 n 스퀘어가 없었어요. n 스퀘어 여기 n 스퀘어가 없죠. 앞에 n 스퀘어 지금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나? 여기 앞에 없죠. n 스퀘어는 뭐라 했다? n은 half wave number 알겠죠? 얼마 이렇게 1모드면 이거 n이 1, n이 2면 이렇게 3이면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비디오를 하나 보는데요. 이 비디오는 임페리얼 컬리지 영국에 있죠, 런던에. 거기서 이제 토목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이 단면 자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길이만 다른 거예요. 왼쪽은 이 단면이 똑같거든요. 왼쪽은 엄청 긴 거, 하나는 여기 짧은 거. 그렇죠? 그 오일러식 할 때도 길이 제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봅니다. 이 실험을 하는데 압축을 가하죠, 지금.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거는 이 좌굴이 그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이제 플라스틱 힌지를 배웠기 때문에 요 동영상 어딘가에서 힌지가 보일 거예요. 지금 보이죠, 힌지가. 힌지 잡혔죠, 여기. 그쵸? 보이죠, 지금. 버클링 형상이 달라요. 섹션이 똑같더라도 길이에 대해서 길이 제곱 이 분모에 들어간 형상이었잖아요. 그쵸? 보면 요런데 지금 요 보이죠, 지금. 요렇게 된 거랑 지금 왼쪽은 어떻게 됐다? 왼쪽은 이런 식으로 진짜 컬럼이 버클링 일어난 형상이고 이거는 플레이티드 스트럭처처럼 된 거예요. 이런 이렇게 돼서 이 판이 4개가 붙어서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그래서 이 판이 버클링 일어난 형태. 지금 사실 이 가운데 그렇죠? 좀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배를 계속 다루니까 이런 선박의 이 미드십을 하나를 떼와서 예를 들어서 이 원홀드를 뭐 굳이 이렇게 프레임 스페이싱으로 트랜스버스 프레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늑골 갈비뼈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잘라내면 원 슬라이스드 모델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요. 보통 프레임 스페이싱 요 간격이 얼마나 했죠? 한 4에서 6m 정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요 뭐 예를 들어서 데크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했다. 그럼 이런 보강판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트랜스버스 프레임 간격이 있고 그다음 론지튜디널 거더가 큰 게 붙을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떼면 확대를 해보면 이제 플레이트 스티프나 컨비네이션 판이 여기 있죠. 판하고 판하고 그런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하고 스티프나의 컨비네이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실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학원생들 특히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 발표하는 스킬.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 많이 하지 말고 visualize 된 결과를 많이 보여주면서 특히 그래프 설명에 강해야 되죠, 우리가. 자, 이 그래프는 보통 그래프는 설명할 때 보통 2D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축은 여기서 이제 column slenderness ratio라고 하고요. 그 기둥의 세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기둥이 얼마나 슬렌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직 같은 벡터죠. 람다라고 읽습니다. column slenderness ratio. 기둥 세장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X축 기둥 세장비와 지금 Y축은 이 강도죠, 강도. 이 X 방향에 가하는 힘, 요렇게 가하는 힘을 스트레스 X라고 하죠. 그래서 요 스트레스 Y랑 스트레스 캐피탈 Y랑 혹시 헷갈리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논문 쓸 때 특히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요 Y란 거는 Y 방향의 하중이고요. 이 캐피탈 Y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둥 회장비와 지금 X 방향 가하는 이 힘인데 지금 일들로 나눠놨으니까 무차원화가 돼 있죠. 이 두 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실험을 우리가 두 개를 했죠. 그런 실험을 끝나고 나면 그 기둥에 해당하는 뭔가 얼마나 이게 슬렌더한지에 대한 값을 어떻게 구한다? 람다라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설명 드릴 건데 effective length라는 게 나오고요. 길이인데 effective 유효한 길이. 그다음에 파이고 R은 뭐다? I over A 해서 radius of gyration이라고 배웠죠. I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섹션에서. 그다음에 area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베타 배웠잖아요, 여러분. BT 기억나죠, 이거? 시험에도 나왔죠, 베타. 베타 한 것처럼 사실상 살펴보면 똑같단 말이죠. 왜 똑같냐? 베타는 이게 뭐였어요? Material property고, 그다음 여기는 뭐다? Geometry of the plate. 요거 마찬가지로 요 부분은 뭐다? Geometry of the column. 그다음 오른쪽 요거는 똑같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컬럼, 기둥 세장비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Function of geometry와 material property. 이걸 다 섞어서 이 하나, 람다만 있으면 기둥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한 거를 그 두 개의 섹션, 단면 두 개 있었죠. 이렇게 긴 거랑 뭐 짧은 거랑 있으니까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람다 1, 람다 2를 구하면 뭐 플러스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해서 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force니까 area로 나누면 스트레스가 나올 거고 그거를 1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돛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실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일러 등등등 이 사람들이 제안한 식들을 플러스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일러 뭐 유럽 뭐 이런 그리스 말고 뭐 다른 나라는 유일러라고 읽는 애들도 있어요. 혹시나 헷갈리지 말고 오일러가 맞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일러 이퀘이션이 방금 전에 오일러 이퀘이션 뭐라 했어요, 여러분? n 스퀘어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파이 있었고 이 있었습니다. ei 있었죠. ei 네. 이거 같이 생각합니다. ei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단위를 맞춰주려면 밑에는 뭐가 돼야 된다? L 스퀘어 대비했었습니다. L 스퀘어가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외우는 게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 좀 보시고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스트레스 레벨이라서 당연히 P1을 에어리어로 나누면 스트레스 레벨로 내려오겠죠. 이 에어리어를 여기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되는 거죠. 이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오일러 스트레스가 여기 적혀 있죠. 이거를 지금 1도로 나눈 거다. 그게 1 over 람다 스퀘어로 정의가 된다. 그 람다는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형상이 오일러 이식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상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람다가 작아지면 완전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그 스트레스 값을 뱉어내 주기도 합니다. 5,000 메가파스칼 뭐 이런 값들 주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값이죠. 여튼 이거를 잠시 이거를 자, 또 뭐 있냐면 이제 존슨 파라볼라 이케이션이 나와요. 이게 성급에서 존슨 파라볼라 이거를 건드리면 존슨 오스텐펠드 포뮬러가 되거든요. JO 포뮬러라고 하는데 여기 대학원이니까 이거 말해줘야 돼. JO 포뮬러가 나와요. 이거 모든 성급에서 지금 쓰는 겁니다. 이 식이 중요한 식이에요. 요거를 나중에 이 범위를 나누거든요. 탄성인과
탄성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요 조건을 줘요. for문처럼. for 뭐가 이게 뭘 넘으면 아니면 이거 거의 뭐 0.5보다 작으면 해서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뭐 랑킹 고든이라는 이퀘이션도 이런 나오는 이제 존슨 파라볼라라든지 랑킹 고든이라는 이런 식들이 이제 수정식이에요. 플라스티시티를 고려할 수 있게 제한해준 이런 수정된 식인데 목적은 하나죠. 뭐 때문에 한다? 오일러식이 사실상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이런 리얼리스틱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값들은 이렇게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랑킹 고든이라든지 뭐 존슨 파라볼라라든지 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킴 뭐 이런 식도 있고요. 많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요 오일러식을 이 타고 그 위쪽의 부분은 unstable이라고 하는 unstable한 경우. 그리고 지금 오일러식에서 지금 요 지금 그 세로축 이 1.0을 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라인을 넘는다는 말은 1들을 넘어가니까 재료가 변형을 일으키죠.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디자이너 중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failure예요. failure. 가면 안 되는 둘 다 안 돼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 타겟해야 될 곳은 여기다 사실 스테이블한 이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시키고 싶다. 우리 컬럼의 이런 결과를. 그리고 방금 했던 지금 너무 복잡하게 많이 써서 지금 실험을 했을 때 이 굉장히 똥똥하죠. 지금 스토키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스토키한 컬럼인 경우에 그거를 이 람다 값이 보통 이게 좀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실험하고 한 건. 보통 한 0.5보다 작을 때, 이 람다 값이 0.5보다 작을 때, 스토키한 컬럼이다. 반대로 우리 되게 긴 거, 슬렌더한 거 했죠. 슬렌더는 이제 한 1.5보다 클 때, 람다 값이, 요런 실험들 봤죠. 그럼 당연히 가운데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문제는 요런 부분에서 인터미디에이트나 이제 스토키 요런 점들이 사실상 굉장히 fluctuate 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그 반대말은 이제 슬렌더해질수록 이 구조가 슬렌더해져서 이 컬럼이 이제 이 버클링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오일러식을 주로 따라갑니다. 결과가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잘 모여서 이렇게 잘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는 목적이 있고 아까 이제 유효 길이 effective length라고 해서 L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LE라고 하는데 뭘까요? LE는 이 어떠한 팩터 K를 곱하고요. K에다가 오리지널 랭스 L. L은 오리지널 그 컬럼의 랭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K가 뜻하는 게 뭐다? 이 boundary condition effect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재료를 가진 컬럼이 4개가 있다. 근데 경계 조건은 우리가 하나는 여기 뭐 fix, 여기는 fix free, 여기는 pin, 여기 뭐냐 simply supported 여기 잡고 여기는 fix, 여기는 fix 이렇게 바꿨죠. 이 컬럼은 원래 오리지널하게 4개가 다 똑같은데 경계 조건을 다르게 만들어 보니 이 보이는 거동 자체가 이 쉐입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거 더하기 지금 오일러 이 force죠. 이거는 force 값 자체도 매우 바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경계 조건을 잘 고르는 것도 굉장한 스킬이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LE effective length는 K 어떠한 상수 곱하기 original length인데 간단하게 보면요. 핀 돼 있는 이 부분에서는 유효하게 이 보관 컬럼의 전체가 다 기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K 곱하기 L인데 이 K가 여기 경우는 1.0이에요. Simply support. 핀 경우는 K 값이 1이고요.
그 반대로 fixed 돼 있는 걸 여기 딱 보면 좀 그림이 좀 깨졌는데 요 점하고 요 점 정도 여기 지금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림 좀 잘못됐네. 그림이 뭐 이렇게 되겠다고 치고 이 슬랍이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아마 inflection point 요 사이 거리를 재보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일 때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k 값이 0.5다 고정일 때. 요거 두 개는 외우기 쉽죠. simply supported는 외울 필요도 없는 게 그냥 1 length 그 자체고 이제 고정이 되면 fixed면 0.5고 그 반대로 이걸 뭐 섞을 수 있겠죠. fix고 simply supported 핀이고 그러면 이거는 대략 0.7 정도 효과가 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이건 0.7쯤 되고 반대로 이쪽을 풀어버리고 프리로 여기는 픽스드다. 그러면 이게 활의 반처럼 이렇게 더 연장을 시켜서 그렇죠. 그럼 이 토탈 랭스의 반이라 해서 이거는 아니, 2배가 되는 2배. 이제 이 2에 되는 k 값이 2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경계 조건에 이제 약이 되는 이 k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 달라진 건 없고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게 PE는 어떻게 한다? n 스퀘어에 pi 스퀘어에 ei고 밑에다가 length의 스퀘어인데 이 length 대신 우리가 LE다 사실은 경계 조건을 고려하려면 근데 LE는 뭐다? LE는 이 K 어떤 팩터에다가 오리지널 length를 곱한 거고 K 값은 주로 여기 보인 뭐 4개 정도가 있다. 이것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거라 생각해요. simply supported랑 이 두 개는 최소 알아요. 1하고 0.5다 고정. 그리고 두 개를 섞으면 0.7이고 하나를 풀고 고정시키면 2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람다 계산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낼 만한 문제겠죠. 람다를 계산해라. 저번에도 베타를 계산해라. 그럼 베타와 람다를 왜 계산해라 했냐? 그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예전에 뭐 숙제로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안 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도 많고요. 아니면 직접 뭐 드라이브 해도 다 됩니다. 뭐 하나만 한 것 같은 이거는 fixed column인 경우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뭐 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뭐 초반에 이 식 기억나죠? 지금 이렇게 디플렉션을 이렇게 가정하고 그걸 한번 미분하고 요 경계 조건 만족시키고 그거에 따른 이 미정계수 A, B, C, D 뭐 이거를 이제 결정해 나가는 스텝이죠.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나올 거고요. 당연히 좀 복잡하게 가지만 결국은 이 정리를 해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요 요법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디플렉션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코사인이 들어가요. 항상 fixed condition. 클램프드나 그거는 코사인의 함수. 왜냐하면 코사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라는 거는 사인은 우리 보통 simply supported가 뭐 이런 식으로 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인 함수로 simply supported. 근데 fixed는 뭐 어떻게 되죠? fixed는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 슬롭 자체가 0이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코사인 함수를 보면 시작점, 요 점이 슬럽이 0이에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요 각도가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반대로 딱 돌리면 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픽스드는 코사인으로 주로 쓰고 이 simply supported는 요렇게 사인 함수로 쓴다. 뭐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타로 이제 돌아왔어요. 베타는 뭐다? 베타 구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플레이트 마지막에 프레저 마지막 그 다이어그램 볼 때 했고 그럼 베타 값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베타를 구하고 나서 똑같이 실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판도 압축을 많이 해서 요 y축은 똑같고 완전히 그럼 판도 elastic buckling strength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뭐에 대해서 했다? 람다고 이 x라고 해도 됩니다. x로 1도로 나눈 거, 이 점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람다 값을 알면 예를 들어서 뭐 오일러식에 넣어서 이렇게 읽어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대신 이 오일러식은 뭐였다? 오일러도 이렇게 쓰죠. 오일러라고 해서 E라고 하기도 하고요. 컬럼의 elastic buckling strength라고 해서 E라고 쓰기도 해요. 요거랑 요거
둘 다 표현이 같지만 이건 뭐다? 플레이트에 관한 거고 아까 나온 이거는 뭐다? 컬럼에 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요식은 여러분 진짜 구조 이제 하면 요식은 아마 또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하게 될 식이죠. 나중에 요 설명을 더 할 건데 이제 K 값이 뭐다? 이 K는 앞에 K랑은 똑같지는 않은데요. 플레이트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압축을 가하겠죠. 알겠죠? 근데 이 K 값이 판에서는 주로 simply supported랑 뭐 clamped랑 이렇게 나눠서 simply supported일 때는 K 값이 4다. clamped일 때는 주로 7이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건 외워도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도 K는 경계 조건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K랑 요거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여튼 이거는 플레이트에 관한 거고 심플리 서포티드일 때는 이 값을 4를 써라. 요 앞에 붙여놓는 거고요. 그래서 판의 elastic buckling strength라고 하면 K를 곱하고 그 다음에 파이 제곱 2 그 다음에 뭐다? 포화손 고려. 왜 포화손을 해야 된다? 이거는 2차원. 1D 컬럼일 때는 이제 포화손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포화손 제곱을 빼고 그럼 요거 보면 알겠죠? 지금 12가 있고 요 뒤에 뭔가 컨비네이션이 나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원래 이 i를 대변해서 이게 나온 거구나. 그럼 사실상 식이 거의 똑같다. 아까 p는 뭐였다? 아니면 p는 뭐 n 스퀘어에 n 스퀘어 파이 제곱에 2i에다가 뭘 했죠? 길이 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에어리어로 나누면 요게 되니까 요 a만 곱해주면 되네. 요게 기둥이었고 파는 뭐다? 판식을 봅시다. 지금 사실상 요 LE 요것만 봐주시고 파는 K 나와 있고 K 그쵸? 그 다음에 파이 제곱에 사실 이 i의 밑에는 요 텀이 판 이제 관련된 텀이 붙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되게 비슷하다. 이게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하고 컬럼 저거는 제가 감히 오래 쓸 거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요식을 나중에 뜯어보면 뭐가 된다? 요식을 뜯어보면 요 부분을 뜯으면 요 부분 다시 안 되네.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베타가 뭐였다? 베타는 B over T의 yield의 elastic modulus 였으니까 결국 베타 제곱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한 번 더 되거든요. 똑같은 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오일러 버클링, 이제 elastic 버클링이죠. 오일러가 아니라. 이게 있고 또 다른 식들이 많겠죠. 크리티컬 버클링, 이제 존슨 어스텐펠드 포뮬러라고 해서 아까 나온 존슨 파라볼라에서 리밋을 0.5로 걸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 오스텐펠드 포뮬러를 이제 모든 성급에서 씁니다. 어떻게 본다? 간단하죠. 시그마 1을 먼저 구해라. 스텝 1. 스텝 1.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스텝 1은 시그마 1을 구해라. 어디서부터? 이거. 혹은 뭐 컬럼에 해도 상관없고. 스텝 2는 뭐다? Evaluate it. Whether that is exceeding half of the yield strength or not. 만약에 yield 값의 0.5, 반, yield의 반을 넘으면 요식으로 변경하고 안 넘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라. 왜 그렇게 한다? 아까 컬럼 요거 볼까요? 컬럼에서 아까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값 마지막에 나온 결정된 값이 이게 여기에 1.0이고 너무 높은 거예요. 그쵸? 이 레이쇼 자체가 0.5라고 했으니까 0.5는 여기죠 사실 0.5 이게 0.5 위에는 1 0.5보다 큰 레벨에서는 이 값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내려줘라. 어떻게?
요 식으로 내려줘라. 근데 이 식을 살펴보면 일드에다가 브라켓 안에다가 꼽혀놨기 때문에 그 어떤 뭘 해도 일드를 넘을 수는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일드에 1 빼기 뭐죠? 그렇죠? 1 빼기 뭐기 때문에 일드 값보다는 절대 안 넘게 요 아래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일드 값 아는 거고 시그마 E도 아는 거니까 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해서 이제 플라스티시티를 이제 프랙션 해주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또 있죠. 뭐 제가 2018년에 이제 학부생 데리고 제안한 식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했지? 이제 베타를 구해서 베타를 그냥 대입하면 될 수 있게. C1부터 C4는 그 초기 처짐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초기 처짐 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제가 C1부터 C4를 설계를 해서 이 테이블을 새로 줬어요. 그 C1부터 C4까지 다른 이퀘이션 4개를 더 이제 만들어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다. 이 논문은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간을 못 보겠네. 우리 수업 4시 20분입니다. 좀 남아있죠 아직? 네. 자료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지? 채팅. 자, 지금 보낸 거 다운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띄우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인 논문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라고 카이스트의 최창곤 교수님입니다. 그분 대단하신 분이고 그 한국의 거의 1호 SCI를 창간하신 이분이 그 테크노프레스라고 해서 이제 퍼블리셔죠. 그래서 SCI급 논문이 거의 뭐 10몇 개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크노프레스 한번 가보시죠. 여튼 그 당시에 그 학부생 요 2명 데리고 여기 제 그 대학원 지도 교수님인데 같이 들어와 있었고 이렇게 3명이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좀 개선된 경험식을 제안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 longitudinal compression 이제 압축이 걸리죠. 일축 압축이 걸리는데 x 방향으로 최종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상황이다? Initially deflected plate. 초기 결함을 가지고 초기 처짐이 발생한 판이 왜냐하면 이제 퍼펙트한 플레이트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고 여기는 좀 생략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죠.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플레이트를 이제 characteristic, 이제 geometry랑 material property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선정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논문이기 때문에 그 로직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stic 이런 어프로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막무가내로 우리가 뭐 1000개의 해석을 다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시나리오를 고른 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이제 reliable한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당연히 샘플링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최종 강도 판이 있으면 해석은 쉽죠. 이거는 복잡하지는 않아서 이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nitial deflection에 관한 어떠한 뭔가를 펑션을 제가 제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경험식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이 부분은 이제 probabilistic 뭐 그쪽이라서 이제 주로 이제 그 PDF라고 하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이제 판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여기 실제 12척의 그 상선들, 오일 탱커랑 벌 캐리어랑 컨테이너 이게 거의 메인 선종이라서 그죠? 여기 보이죠? 토탈에서 요거 랭스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요 찍힌 점들이 다가 아니라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로지스틱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잘 맞는 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 그릴 때 그 폭을 그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포도를 봐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이 랭스라든지 뭐 폭이라든지는 이걸 다 바꾸기는 너무 많아서 양이. 그래서 폭하고 랭스는 고정을 시켜버리고 thickness 분포도 본 다음에 thickness를 변경시키면서 베타를 이제 컨트롤한 거죠. 베타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thickness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베타의 변화를 따져서 이거를 시나리오화했다. 그게 뭐 테이블 1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한 700개 정도 해석을 한 것 같아요. 100개인데 이니셜 디플렉션을 7가지 케이스 하면 700개. 많지도 않죠. 해석 돌리면 이제 최규차짐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드가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해서 5개다. 그렇죠?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m pi x over a 그다음에 n pi y over b. 그렇죠? 아까 컬럼에서는 뭐였다? 컬럼은 요 하나만 들고 오면 돼. 판이니까 요 2개를 곱한 거고 컬럼은 요거 앞에를 안 들고 뒤에를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인에다가 n pi y over b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 지지 형태의 요런 이제 컬럼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 사인파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튼 요 컨비네이션으로 봅니다. 여기서 m이 지금 5가 되는 거죠. 메쉬 사이즈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해석 케이스 하나 돌려봐야 되고 그래서 그 해석을 다 해서 일단 결론을 먼저 보면 그 해석한 결과가 이제 초기 처짐 양을 달리해서 다 플랫을 해봤는데 제한한 식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더라. 그쵸? 지금 보이죠? 이 돛 하나가 점 하나가 해석한 결과고 요거는 제한한 식인데 잘 맞죠? 잘 맞아서 그때 그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하여튼 요거 잘 맞는데 한 가지 더는 잘 맞는 거 더하기 이런 initial deflection coefficient를 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럴 때는 이거를 쓰세요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한 거죠. C1과 C4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CID가 있는데 사실 지금 조사한 게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렇게만 했고 나머지 요 사이는 없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서 그 이런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초기 처짐량이 어떤 게 그 계측에서 들어와도 그걸 다시 이 식 C1하고 C4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 식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비교해 본 거는 이 FEM 보통 이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FEM 하고요. X축에 요걸 넣은 이유는 더 잘 맞는 결과를 보통 X축에 두고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을 Y축에다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에서는 절대로 X축과 Y축의 이 레이쇼를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1대1이 돼야 돼요. 지금 그래프가 완전 네모나죠. 보통 그 논문서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 값이 똑같은데 지금 레이쇼를 변경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튼 요 y equal to x 요 1차식에 이 덧들이 많이 찍혔다. 이 말은 잘 맞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뭐 mean value라든지 뭐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런 뭐 이거는 standard deviation하고 mean하고 관계니까 이런 거를 주면서 좀 더 신뢰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논문을 쓸 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들이 있었고 그 식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한 거다. 뭐 시험에도 뭐 하나 두 개 정도 해볼 거예요 이거. 다음 수업 시간이나 요거 C1, C4 뭐 이거 다 해서 요거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 식으로도 구해보고 요 식도 해보고 요 식도 해보고 실습하면 좋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좀 빨리 서둘러서 unstable한 영역이고요. 이 elastic buckling strength 위쪽은 이쪽은 failure 당연히 1보다 크니까 똑같죠 지금. 여기는 stable인데 판 같은 경우는 컬럼하고 달리 한 2개로만 나눈다. 하나는 후판이고 하나는 막판이다. 조선에서는 주로 후판을 쓴다. 그래서 한 요 잘 안 보이는데
1.8 혹은 1.9 정도 해당하는 요 베타 값. 요걸 넘어갈 때는 띵. 그러니까 베타는 숫자가 클수록 박해져요. 박판이. 슬렌더니스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박판이라고 하고 1.8이나 1.9보다 아래쪽은 이제 thick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1.9를 이제 또 쓰는 이유는 그 본 칼만 하는 거기서 effective width 컨셉이 나와요. 그게 아마 10장인가 어디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논문을 설명드렸죠. 기억날 거고 튜토리얼 하나 같이 봅시다. 자, a column fabricated from the steel plate고 두께는 10mm네요. 두께 10mm 곱하니 그다음에 길이는 10m다. 그리고 squared cross section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두께가 10mm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다? 길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 단면 정보고 이거 알겠죠? 10m다. 10m 엄청 크네. 그다음에 단면도 자세히 보면 지금 크로스 섹션이 1 by 1이에요. 이게 1m예요. 1m. 이것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튼 하라는 거는 find the collapse mechanism 하고 collapse load를 collapse니까 이제 ultimate strength를 찾아라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pin and simply supported라고 했고 그 말은 L은 그냥 그대로 L로 써라. K 값은 1이다. 그 다음에 yield 줬고 그 다음에 요 재료물성치랑 그 다음에 요 I 값은 친절하게 다 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보면 솔루션이 이제 두 개의 possible 모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캐치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다? 하나는 local buckling of the plate고요. 판이 버클링 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생각 자체를 요거는 판들을 연결시켜서 만든 구조물이라고 맞죠? 혹은 이 전체가 그냥 컬럼이다 라고 보는 컬럼 버클링도 보고 로컬 플레이트 버클링도 봐서 이 두 개를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고른다? 더 작은 값. 더 작은 값이 최종 이 구조물이 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로컬 버클링을 먼저 풀고요. 로컬 플레이트 버클링이니까 이제 베타랑 람다를 계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베타는 여러분들이 뭐 B하고 T하고 요 결과 다 있으니까 사실 요거는 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게 제가 뭐 I 값이나 A 값 다 준 거라서 요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럼 요 값이 나오겠죠. 일단 베타는 3.33이다. 3.33 아까 뭐라 했어요? 1.8이나 9보다 크면 뭐라 했죠? 박판. 되게 얇은 판이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람다는 뭐다? 0.259니까 0.5보다 작은 거는 그 똥똥한 그런 그 스토키한 컬럼이라고 했죠. 되게 뚱뚱한 컬럼인데 판은 되게 얇다. 뭐 이렇게 일단 요 값으로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 플레이트는 요식 나왔죠 아까 엘라스틱 플레이트 버클링 할 때 K 값은 주로 뭘 써라? 심플리 서포티드일 때는 4다. 클램프드일 때는 7이다. 그러니까 요 K는 당연히 4고 요 누구냐? 조승현 학생은 이거 저 백 교수님 수업 들었죠? 3학년 때. 예, 들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는 Material Property하고 베타는 구했으니까 그냥 다 넣고 대입하면 75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네요. 플레이트는. 판의 이제 경우에는 75 정도가 버클링 스트렝스가 된다. 컬럼의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 오일러식을 먼저 불러옵니다. 오일러식이 되게 이제 이거 람다를 계산할 줄 알면 오일러식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람다를 기억하면 돼. 사실 람다를 할 줄 알면 오일러식은 아까 PE 해서 뭐 파이 스퀘어 뭐 기억할 필요도 없이 람다 제곱으로 일들을 나누면 되거든요. 똑같은 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230이고 일들은 그다음에 요 나온 거 2.59, 0.259 뭐 하여튼 99 뭐 더인지 모르겠는데 제곱해서 하면 이게 3,400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요 x랑 1 두고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람다인데 오일러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위에 한 요 정도 찍힌 거죠 지금. 왜냐면 이 값이 0.259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뚱뚱한
컬럼 여기 찍힌 거죠 지금. 이게 3,400이 나왔다. 이걸 무조건 내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내려준다? 아까 plasticity correction formula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하나 골랐다고 칩시다. 이거는 랑킨 고든 포뮬러를 이 경우는 불러와 봤어요. 물론 그 존슨 파라볼라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값이 여튼 뭘 쓰던 간에 1드보다는 낮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랑킨 고든 포뮬러 같은 경우 만약 이런 문제를 내면 제가 이런 이퀘이션은 어펜딕스에 다 줄 거니까 뭐 이런 그런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랑킨 고든식은 간단하다. 뭐다? 그리고 효과 이거 잘 안 보이네. 효과 방금 구했죠. 이거 들고 와서 대입. 그다음 1드 값 우리 있으니까 이거 230. 아니면 뭐 요렇게도 표현하는데 전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람다를 알고 있으면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여튼 람다를 구했으니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0.25고 넣고 그다음에 요 1도 넣고 이거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이제 75랑 이제 215니까 당연히 판이 먼저 붕괴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Therefore, the column should collapse by local plate buckling rather than overall buckling이죠. 이제 플레이트가 먼저 무너진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 두께를 좀 올려줘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판 두께를 올리면 베타 자체가 요값이 이제 더 줄어들면서 베타가 원래 지금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옮겨오겠죠. 낮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예제를 요 재밌는 예제죠. 하나를 가지고 컬럼과 플레이트를 둘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거였고 뭐 여기 대학원 그거라서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면 논문들이 많아요. 저희 팀에서 했던 것들이 뭐 오션 엔지니어링 이런 데 냈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에 그 요 논문들 지금 여러분들이 또 채팅 잠시만요. 지금 보냈던 이런 논문들이 다 뭐 보강판이라든지 판이라든지 그런데 좀 경험식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새로 제안해보자 했던 내용이고 뭐 한 가지만 대충 보면 이거 똑같죠. 아까는 플레이트였고 이거는 스티픈 패널 경우인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컬럼 슬랜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컬럼 슬랜더니스 레이쇼. 그렇죠? 그리고 요 축은 똑같다, 사실상. 달라진 건 이 얼티메이트 값. 얼티메이트 값은 어디서 구해온다? material property.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얼티메이트 값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스티픈 패널이니까 이렇게 생긴 스티픈 패널이 있고요. 그렇죠? 이걸 압축하니까 그림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으로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값, 요 최종 강도 XU를 들고 와서 요 한 점이 이렇게 한 점으로 찍힌다. 자, 그래서 이 FEM으로부터 얻어오는 거다 이거는. 뭐 실험해도 되고요. 근데 경향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이 컬럼 슬렌더니스 레이쇼가 이제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약간 1.5 있었고 0.5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스토키고 인터미디에이트고 여기는 슬렌더고 그랬죠. 슬렌더해질수록 이 경향 자체가 뭔가 어떤 일련의 경향을 보이고요. 이 왼쪽으로 특히 그 1보다 작은 아니면 특히 0.5보다 작은 이런 쪽은 굉장한 플럭추에이션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일단 그 나머지라도 경험식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되게 간편한 형태의 이런 식을 제안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이걸로도 뭐 문제 베타랑 람다만 구할 줄 알면 여러분 넣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해되죠? 요 람다 구하고 베타 구해서 대입만 하면 이거 바로 나옵니다. 1드 곱해주면 그 스트렝스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금 계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 베타랑 람다 해서 여기 넣어봐도 된다고. 요 식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 스트렝스 값이 나오겠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간 없어서. 자,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아마 조성관 기계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거기 지금은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베이라든지 트리베이 구조물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웰딩 하는 거 보고 뭐 잔류력도 재고 초기 처짐도 계측하고 이게 제가 뭐 학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계속 하던 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잔류력 이런 거 측정하고 알죠? 다 스트레인 게이지도 다 알죠.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여기 다 넣어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웰딩으로 인한 처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형상이 보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웰딩도 가서 하는 거 보고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특히 웰딩 할 때 hit이 가해지기 때문에 잔류력 이런 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초기에 이런 변형 또한 생기는데 그 변형은 뭐 헝그리 호스라든지 마운틴이라든지 뭐 스푼이라든지 버클링 모드 주로 버클링 모드를 쓰죠. 제 논문 방금 보셨던 판도 버클링 모드로만 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eccentric load라든지 slenderness라든지 yield effect라든지 inelastic effect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요거를 제 그 올려준 영상 몇 개 더 있다 했죠. 여러분들 보란 꼭 요걸 보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실력을 좀 쌓는다 생각하고 이걸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학부에서 이걸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상황은 뭐 이렇죠.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eccentric load가 당연히 걸리고 잔류력이 있고 뭐 초기 처짐도 있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드린 그 논문 중에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 시기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리뷰를 한번 한 거죠. 해보니까 주로 이런 형태의 어펜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복잡하지 않은 게 베타하고 뭐 람다만 알면 다 거의 다 지금 식들이 공통점은 function of lambda and beta예요. 어떤 ultimate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요 두 개만 계산할 줄 알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든지. 요 림이라는 사람 85년 하고 박사학위 그 식을 좀 개조해서 닮았죠 이거. 팩앤타임을 97년에 했고 요건 지금 스틸에 관한 건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식들이 있거든요. 그 식도 주로 요 형태를 많이 따라갑니다. 요 개수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 장앤 칸이 2009년 요런 식 했고 요 레인지가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린 이제 킴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거의 끝낼 건데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네네. 이런 경험식 같은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좀 도출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도 있지만 개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교수님 식도 뭐 이렇게 뭐 베타나 아니면 이렇게 람다 제곱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식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이게 뭐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좀 노가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어떤 프로그램에 넣는다 해서 그걸 뿅 하고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매트랩 그 기능이 있기는 한데 찾아보면 그 식을 좀 제한해주는 3D라든지 그 response surface method죠 사실은 그 네네네. response를 보여주는 이런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요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 당시에. 그 리스폰스 서비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항식의 형태로만 제공을 맞-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하고요. 아, 네. 싫어하고 요 추가적으로 나온 요 폼스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fluctuation 한다고 했죠. 아까 이 앞부분 칼럼 슬렌더니스 레이쇼 작을 때 네. 요거를 해결해보고 싶은 거예요. 2017년식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테크니컬 리뷰를 한번 하고 2019년 오면서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봐야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T반대 이제 refined empirical formula를 이제 그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 라인보다는 잘 맞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시를 보여주죠. 요걸 추정할 수 있게 좀 복잡한 형태지만 이 식이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그 오리지널은 펑션하고 베타랑 람다에 대해서만 모든 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요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 추정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고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하다. 거기서 제안을 했던 게 이제 하이트하고 thickness 요 비율하고 그다음에 I 이거 뭐더라? Z랑 I 그러니까 Z 방향의 플레이트 이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랑 이 스티프너의 Z 방향 I 값을 나눈 거. 요 텀들을 요 두 개를 추가하면서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논문이 이제 추가로 나왔죠. 해보니까 이거 잘 맞죠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것만 들고 와서 그런데 그래도 원래 있던 이런 싱글 라인 이런 거보다는 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 할 때는 그때 무슨 어떻게 했더라? 그 probability density를 조사해 주는 이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게 지금 다 부조방입니다. 이게 NPSS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번에 다 뱉어주진 않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막 엄청 많이 주거든요. 식들을. 그래서 이 노가다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려면. 이게 멀티죠. 지금 멀티 베리어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 장 교수님 방에서도 멀티 베리어블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여러 번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좋은 식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플랫바에 대해서도 했고, 뭐 티바도 했고, 그거를 지금 그 ANN 하는 거, 뉴럴 네트워크로도 이게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저쪽에 말레이시아에 남겨두고 제 학생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걸 올해 논문을 쓸지 내년에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녹화는 이 정도.